외할아버지 어머니랑 한국을 다녀왔어요. 무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내용은 미국인 여성의 사연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TV의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인 글로리입니다. 오늘은 제 가족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72년 전 한국 전쟁에서 시작됩니다. 제 외할아버지이신 리암은 22살의 나이로 미군 소속으로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생전에 자주 그때 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하셨죠. 저는 뱃속에 있는 저의 외삼촌 토미를 두고 한국 전쟁에 참전하신 외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1950년 여름 22살의 젊은 나이에 결혼하신 외할아버지는 외할머니 엠마와 함께 행복한 새신랑 새신부였다고 합니다.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미고 뱃속에서 자라나는 첫 아이 바로 저의 외삼촌 토미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외할아버지는 신문에서 충격적인 기사를 보게 되셨다고 합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공산군의 기습 남침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수많은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고 했어. 자유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을 도와야만 했단다. 외할아버지께서는 늘 그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참전을 이야기하자 임신 중이던 외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내 외할머니는 내게 당신도 알잖아요. 우리 아이가 곧 태어날 거예요. 라고 말했지. 하지만 나는 그래서 더욱 가야 했어. 저 멀리 한국의 아이들도 우리 아이처럼 평화롭게 자랄 권리가 있으니까. 내가 모른 척 한다면 토미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될 수 없을 것 같았단다.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도 처음에는 크게 반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외할아버지의 마음은 확고하셨어요. 알지도 못하는 나라라고 외면한다면 그들은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니? 자유와 평화는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가치라고 생각했단다. 결국 가족들은 외할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존중해 주셨습니다. 외할머니는 눈물을 머금은 채 외할아버지의 군복을 다려주셨고 뱃속의 아기 제 외삼촌을 위해 꼭 살아 돌아오라고 당부하셨다고 합니다. 내 외할머니가 그러더구나.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 자랑스러운 아버지를 두었다고 말해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그때 내 마음을 알아줘서 너무 고마웠고 미안했단다. 그렇게 외할아버지는 자신의 아니보다 정의와 평화를 선택하셨고 한국으로 향하는 긴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외할아버지의 가슴 한켠에는 외할머니의 사진과 함께 아직 보지 못한 아들을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굳은 결심이 있었다고 하셨어요. 외할아버지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선택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지만 가장 자랑스러운 결정이었단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 어머니를 만난 것은 하늘이 내게 준 가장 큰 선물이었지. 저는 이런 개인의 행복보다 더 큰 가치를 위해 목숨을 걸기로 한 외할아버지의 용기가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1950년 6월 북한군의 갑작스러운 남침으로 한국의 작은 마을들이 하나둘 폐허로 변해갔습니다. 외할아버지의 부대가 평안도의 한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폭격으로 잿더미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신 그날의 이야기를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1950년 늦가을 쌀쌀한 바람이 불던 날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의 부대는 평안도의 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폭격으로 마을은 이미 잿더미가 되어 있었고 여기저기 무너진 집들만이 남아 있었다고 해요. 외할아버지는 그때의 광경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하늘에서는 잿빛 연기가 피어오르고 발밑에는 깨진 기와와 부서진 가구들이 널브러져 있었어. 마을 어귀에는 한국의 전통 대문이 반쯤 불타 있어서 그 광경은 지금도 생생하단다. 부대원들과 함께 마을을 수색하던 외할아버지는 무너진 한옥 안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깨진 장독대 뒤에서 작은 흐느낌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그곳으로 다가가셨죠. 처음에는 다친 동물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가보니 작은 소녀가 웅크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까만 머리에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옷은 이미 검게 그을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 소녀가 바로 제 어머니였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는 어머니에게 천천히 다가가 손을 내미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무서워서 더 웅크리셨던 어머니가 할아버지의 따뜻한 미소를 보고 조금씩 마음을 여셨다고 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아이의 눈동자가 나를 바라봤을 때 내 심장이 아팠어. 그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거든. 외할아버지는 그 어린 소녀를 안아서 부대로 데려오셨습니다. 부대 의무실에서 검진을 받은 어머니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며칠 동안 음식도 제대로 못 드신 상태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전쟁의 충격으로 자신의 이름도 기억해내지 못했다고 했어요. 부대에서는 어머니를 위한 작은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외할아버지와 동료들은 군용 담요로 아늑한 침대를 만들어주고 따뜻한 군용식과 물을 가져다 주었죠. 처음에는 말도 통하지 않고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힘드셨을 텐데 외할아버지의 따뜻한 미소와 부대원들의 친절한 보살핌 덕분에 어머니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셨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처음으로 웃음을 보였을 때 정말 천사 같았어. 그래서 안젤라라고 이름 지어주었지. 전쟁의 한복판에서 만난 작은 천사라는 의미로. 외할아버지는 바쁜 군무 중에도 시간을 내어 어머니와 함께 보내셨습니다. 영어를 가르쳐 주시고 외할아버지도 어머니에게서 한국말을 배우셨다고 해요. 서로의 말은 잘 통하지 않았지만 손짓과 표정으로 마음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처음으로 외할아버지를 부르며 웃었던 날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전쟁의 잔혹함 속에서 피어난 작은 희망이었던 거죠. 매일 밤 잠들기 전 외할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미국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넓은 단풍나무 숲과 아름다운 호수, 하얀 눈이 내리는 겨울 풍경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죠. 비록 어머니는 그 말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셨겠지만 외할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는 어머니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나갈 무렵 외할아버지는 중요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어머니를 친딸로 입양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동안 함께 보낸 시간 동안 어머니는 이미 외할아버지의 마음속에서 친딸이 되어 있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그저 불쌍한 전쟁 고아를 돕고 싶다는 생각에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가 자신의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고 이 아이가 없는 미래를 상상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짐과는 달리 입양 절차는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1950년대에 미군이 아시아 아이를 입양한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서류를 작성하고 여러 심사를 거쳐 마침내 입양이 허가되었습니다. 힘든 과정이었지만 어머니를 입양할 수 있었던 순간은 잊을 수 없이 기쁜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배 위에서 외할아버지는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새로운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그리고 이모와 삼촌들에 대해서요. 어머니는 긴장되고 두려웠다고 하셨습니다. 낯선 나라로 가는 것이 무서웠어.
하지만 아버지가 꼭 손을 잡아주셨지. 걱정하지 마. 우리 모두가 널 사랑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게 기억나. 마침내 미국에 도착했을 때 가족들은 항구에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증조 할머니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따뜻하게 안아주셨고 증조 할아버지는 눈시울을 붉히셨다고 합니다. 처음 만난 순간부터 다들 나를 진짜 가족처럼 대해주었어. 한국의 전통 음식을 배워서 요리해 주시려 노력하시는 할머니, 주말마다 나를 데리고 공원에 가주시는 할아버지 그분들의 사랑이 있었기에 내가 지금의 내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 어머니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다고 합니다. 다른 언어, 다른 음식, 다른 문화하지만 가족들은 어머니가 천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끝없는 인내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외할아버지는 매일 저녁 어머니와 함께 영어 공부를 하셨고 증조 할머니는 어머니가 좋아하는 한국 음식을 배워서 만들어주셨죠.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에는 아시아계 학생이 많지 않았고 어머니는 종종 외로움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가족들이 어머니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한국말을 잊지 않도록 한국어 공부도 할 수 있게 도와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니뿐만 아니라 저도 한국말이 조금 어색하기는 하지만 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두 문화 사이에서 자신만의 정체성을 찾아가셨고 그것이 오히려 어머니의 강점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가족과 함께한 시간들은 어머니에게 치유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전쟁의 상처는 천천히 아물어갔고 새로운 희망이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저희 세대까지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새로운 가족들의 사랑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셨습니다. 하지만 1950년대 미국에서 아시아계 이민자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고 해요. 학교에서 나는 늘 다른 아이였어. 까만 머리카락, 동양적인 외모까지 친구들은 나를 신기한 듯이 쳐다보곤 했어. 하지만 아버지는 늘 나에게 내가 다르다는 건 특별하다는 거야. 그걸 부끄러워하지 마. 라고 하셨지. 어머니는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셨고 음악에도 특별한 재능을 보이셨습니다. 피아노를 전공하고 싶어 하셨지만 당시에는 아시아계 학생이 예술을 전공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외할아버지는 어머니의 꿈을 응원해 주셨습니다. 다른 부모님들은 딸에게 실용적인 직업을 권했지만 우리 아버지는 달랐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나는 내 편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지. 어머니는 언제나 외할아버지를 자랑스러워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하시던 어머니는 그곳에서 제 아버지를 만나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피아노 연주회에서 무대 조명을 담당하고 계셨다고 해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두 사람이었지만 음악이라는 공통점이 그들을 이어주었습니다. 결혼 후 어머니와 아버지는 새 아이를 낳으셨습니다. 바로 제가 막내였습니다. 어머니는 우리에게 한국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했습니다. 전쟁의 아픔이 담긴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와 전통, 그리고 할아버지와의 특별한 인연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해 주셨어요. 특히 우리 가족에게 외할아버지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전쟁이라는 비극 속에서 만난 인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가족의 이야기가 되었으니까요. 외할아버지는 손주들인 우리에게도 한국 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했습니다. 한국은 내게 두 번째 고향이나 다름없단다. 그곳에서 나는 내 딸을 만났고 그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었지. 어머니는 성공한 피아노 교사가 되셨고 많은 학생들에게 음악을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가끔 창밖을 바라보며 먼 곳을 그리워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어머니의 마음속에 한국이라는 또 다른 고향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글로리아, 언젠가 우리 함께 한국에 가보자. 내가 태어난 곳, 그리고 우리 아버지와의 소중한 추억이 있는 그곳에. 어머니는 오랫동안 한국을 그리워하셨지만 쉽게 갈 수 없었습니다. 저와 두 오빠를 키우느라 너무 바쁘셨거든요. 아버지는 고등학교 교사셨는데 월급이 넉넉하지 않았고 새 아이의 교육비를 감당하기가 힘드셨다고 해요. 어머니는 저희 교육을 위해 피아노 레슨을 하시면서 생활비를 보태셨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힘들었던 건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아버지께서 갑자기 암 선고를 받으신 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5년간 아버지의 투병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어머니는 낮에는 피아노 레슨을 하시고 밤에는 병원에서 아버지를 간호하시느라 무척 고생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외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한국을 한번 같이 가보고 싶었는데 항상 다음으로 미루다가 결국 가지 못한 일을 늘 후회하셨어요. 외할아버지께서는 어머니에게 자주 한국에 같이 가보자고 하셨지만 그때마다 어머니는 아이들이 좀 더 크면 남편 병환이 나아지면 하며 미루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신 후에도 어머니는 저희 삼남매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시느라 쉴 틈이 없으셨습니다. 두 오빠가 차례로 결혼하고 제가 직장을 갖게 되었을 때에야 어머니는 비로소 한숨 돌리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였습니다. 지난해 겨울, 저는 평소와 다른 어머니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거실 창가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보고 계셨는데 그 앨범에는 외할아버지와 어머니의 옛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무슨 생각을 그리 깊이 하세요? 제가 다가가자 어머니는 흑백 사진 한 장을 보여주셨습니다. 군복을 입은 젊은 외할아버지가 한복을 입은 어린 소녀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 소녀가 바로 어린 시절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외할아버지가 나를 처음 만난 지 한 달쯤 됐을 때야. 부대에서 누군가가 찍어준 사진이란다. 그때는 말도 통하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따뜻한 미소만으로도 충분했어.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께서 한국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시지는 않았지만 늘 마음 한구석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간직하고 계셨다는 것을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 더 자주 한국이 생각나. 내가 태어난 곳, 아버지를 처음 만난 곳.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이상하게 점점 기억이 선명해지는 것 같네.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의 올해의 생신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특별한 선물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이 있을까요? 엄마, 우리 한국에 다녀오는 건 어떠세요? 엄마의 고향도 보고 할아버지와의 추억이 있는 곳도 찾아가고.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말 그래도 될까? 지금의 한국은 내가 알던 그곳과는 많이 다를 텐데. 저는 어머니께 한국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들을 찾아 보여드렸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 현대적인 건물들,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전통의 모습까지. 어머니는 영상을 보시면서 때로는 놀라워하시고 때로는 감격스러워 하셨습니다. 72년 전 폐허 속에서 아버지가 처음 만났던 그 작은 소녀가 이제는 딸과 함께 그곳을 다시 찾는다는 게 꿈만 같구나. 저는 곧바로 여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한국의 여행 정보를 찾아보고 외할아버지께서 남기신 일기와 사진들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국립현충원과 전쟁기념관은 꼭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의 일기에 보면 부산에 처음 도착하셨다고 되어 있네요.
우리도 부산에 가볼까요? 어머니는 기쁨과 설렘이 가득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서울에서 부산까지 모두 둘러보고 외할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자꾸나. 여행 준비를 하면서 저는 어머니의 표정이 날로 밝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끔은 한국어 공부를 하시는 모습도 보였고 잊고 있던 한국의 추억들을 하나둘 꺼내 놓으시기도 했습니다. 이번 여행이 어머니께는 단순한 관광이 아닌 인생에 큰 의미가 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이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닌 우리 가족의 뿌리를 찾아가는 특별한 여정이 될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그렇게 오고 싶어 하시던 한국을 드디어 오게 되었습니다. 공항은 어머니와 저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모습이었습니다. 곳곳에 최첨단 시설들이 있었고 안내 로봇이 돌아다니는 모습은 마치 미래의 도시 같았어요. 입국장에서는 한복을 입은 공연단이 전통 음악 공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가락. 어릴 때 들었던 것 같아. 외할아버지가 부대에서 한국 사람들이 불러주던 노래라고 들려주셨었지. 우리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어머니는 연신 감탄하셨어요. 논과 밭이었던 자리에 빼곡히 들어선 아파트들, 반짝이는 전광판들로 가득한 거리였어요. 전쟁 직후에는 모든 게 잿더미였는데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우리의 첫 목적지는 잠실 롯데타워였습니다. 123층 전망대에 올라가자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반짝이는 한강과 그를 둘러싼 고층 빌딩들, 저 멀리 남산타워까지. 어머니는 한동안 말없이 서울을 내려다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자부심과 감동이 섞여 있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자신이 지키려 했던 나라가 이렇게 아름답게 발전한 걸 보시면. 해가 저물자 우리는 한강 유람선에 올랐습니다. 양옆으로 펼쳐지는 화려한 야경은 마치 별들이 땅으로 내려온 것 같았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던 폐허에서 이렇게나 발전한 모습에 어머니는 너무 놀라셨습니다. 저녁 식사로는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은 삼계탕을 먹으러 갔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닭고기가 부드럽고 국물이 속을 따뜻하게 해준다고 너무 좋아하면서 드셨어요. 저도 정말 맛있게 삼계탕을 먹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국립현충원을 찾았습니다. 참전 용사들을 위한 묘역에서 어머니는 오랫동안 묵념하셨습니다. 이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한국이 있는 거야. 아버지도 늘 그러셨지. 우리가 지켜낸 것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사람들의 미래였다고. 서울의 밤거리를 거닐며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전쟁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한국의 모습과 외할아버지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리고 우리 가족의 특별한 인연에 대해서요. 글로리아, 이제 알 것 같아. 왜 아버지가 그토록 한국을 사랑하셨는지. 이곳은 단순한 전쟁터가 아니었어. 희망과 가능성의 땅이었던 거야.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보며 저는 어디선가 외할아버지도 이 풍경을 바라보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전쟁기념관을 찾았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커다란 추모의 벽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 벽에는 한국 전쟁에서 희생된 수많은 이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기 외할아버지 부대의 전우들 이름도 있을 거야.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벽면을 쓰다듬으셨습니다. 전시관 안으로 들어가자 당시의 참상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폐허가 된 도시들, 피난민들의 행렬, 그리고 참전국 군인들의 모습까지. 이 사진 외할아버지가 찍으셨던 것과 비슷해요.
전시관 한쪽에는 참전국 전시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예쁜 교복을 입은 한국 중학생들이 각 참전국 앞에서 묵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생님, 이 나라들이 우리를 도와준 이유가 뭐예요? 한 학생이 선생님께 질문했습니다.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란다. 그들은 전혀 모르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지. 그 말을 들은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금의 아이들은 평화로운 나라에서 자라고 있구나. 아버지가 늘 꿈꾸셨던 모습이야. 전쟁 기념관을 나와 우리는 근처의 공원을 산책하였습니다.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서울의 공원을 산책하면서 어머니는 과거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외할아버지가 어머니를 입양하기 위한 서류를 작성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말렸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외할아버지는 이 아이는 내 딸이라고 굳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오후에는 남산타워에 올랐습니다.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며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알겠어. 왜 우리 아버지가 늘 한국을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폐허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로 변할 수 있다는 걸 믿으셨던 거야. 저녁에는 한국의 젊은이들로 가득한 홍대 거리를 걸었습니다. 활기 넘치는 거리 공연과 밝은 웃음소리들, 정말 에너지가 넘치는 곳이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는 외할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이렇게 밝은 미래를 만들어낸 한국이 자랑스럽다고 하셨습니다. 우연히 들른 카페에서 우리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젊은 바리스타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는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참전 용사의 딸이신 것이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것은 모두 그분들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에 어머니는 또다시 눈물을 흘리셨는데 한국에 와서 이렇게 감사를 받을 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깊은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반짝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외할아버지가 우리를 내려다보며 미소 짓고 계시는 것처럼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글로리아, 이제 나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아. 아버지의 선택이, 그분의 희생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으니까.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울의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단순한 전쟁 이야기가 아닌 희망과 사랑의 이야기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한국 여행이 끝나갈 무렵 마지막으로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찾았습니다. 세계 유일의 유엔군 묘지인 이곳에는 할아버지의 전우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입구에서 받은 하얀 장갑을 끼고 헌화를 준비하는 어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반짝였습니다. 이곳에 잠들어 계신 분들은 나와 같은 전쟁고아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이지. 우리 아버지의 전우들. 뉴욕을 천천히 걸으며 우리는 각 나라의 참전 용사들을 위한 추모비를 하나하나 들렀습니다. 그때 한 무리의 중학생들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혹시 참전 용사 가족분이신가요? 한 학생이 조심스레 여쭤보았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전쟁 중에 부모를 잃은 고아였던 자신을 미군 장교가 입양해 키웠다는 이야기, 그리고 72년 만에 고국을 찾아온 사연까지. 조금은 어색한 한국어였지만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경청했고 이야기가 끝나자 모두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우리 교과서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진짜 역사라고 생각해요. 그 말에 어머니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고마워요. 여러분처럼 밝고 훌륭한 아이들을 보니
저희 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네요. 마지막 날, 우리는 할아버지가 처음 한국 땅을 밟으셨다는 부산항을 찾았습니다. 항구는 72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지만 그날의 바다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글로리아, 이제 알 것 같아. 나에겐 두 개의 고향이 있는 거야. 내가 태어난 이곳 한국,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자란 미국. 그동안 나는 그 사이에서 방황했던 것 같아. 하지만 이제는 자랑스러워. 두 개의 고향을 가진 것이. 비행기를 타기 전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바라보셨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한국의 오늘을 보고 돌아갑니다. 아버지께서 지키고자 하셨던 이 나라는 정말 아름답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당신의 사랑과 희생을 잊지 않고 있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지금 저는 이 여행이 단순한 관광이 아닌 우리 가족의 뿌리를 찾는 여정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외할아버지의 용기와 사랑이 만들어낸 특별한 인연, 그리고 그 인연이 이어져 지금의 우리가 있다는 것을요. 어머니의 책상 위에는 이제 두 장의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72년 전 외할아버지와 찍은 흑백 사진, 그리고 이번 여행에서 찍은 컬러 사진. 서로 다른 시간, 서로 다른 장소에서 찍힌 사진이지만 그 안에는 같은 사랑과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전쟁이라는 비극 속에서 피어난 사랑과 희망의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랑이 세대를 걸쳐 이어진 기적 같은 이야기. 외할아버지, 이제 저희가 그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글로리 씨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72년 전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낯선 땅에서 한 어린 소녀를 만난 청년 리암.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한국의 자유를 지켰을 뿐 아니라 한 생명을 구해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의 선택은 세대를 이어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었고 두 나라를 잇는 특별한 인연이 되었습니다. 리암 할아버지처럼 멀고 낯선 한국이라는 나라를 위해 젊음을 바친 수많은 참전 용사들이 계셨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신의 조국도 아닌 먼 나라를 위해 귀중한 생명을 바치셨고 때로는 안젤라처럼 전쟁으로 상처받은 어린 생명들을 돌보며 인류애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그분들의 대부분이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 그분들의 고귀한 희생과 사랑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번영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분들의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쟁의 상처를 딛고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로 성장한 대한민국, 이것이야말로 참전 용사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가장 큰 증거일 것입니다. 그들의 위대한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감동TV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